안녕하세요. 오늘은 현장을 다니다 보면 그 열원 장비와 난방 순환 펌프라든지 온수 순환 펌프 연결이 제대로 안 돼서 또는 배관 시공 자체를 좀 잘 못해서 펌프를 효율적으로 가동하지 못하거나 또는 열원 장비 자체에서 이제 잦은 알람이나 경보가 뜨면서 운전이 원활하게 안 되는 경우, 불필요하게 또는 펌프를 많이 가동시켜야 되는 경우, 여러 가지 이제 유사한 사례들을 많이 보는데 생각보다 이런 사례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성능점 다니다 보면서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 지적을 해주고는 있긴 한데 근본적으로 시공을 잘못한 상황이에요. 이 부분들은 이제 유지관리자 쪽, 운전 쪽의 문제가 아니라 설계도 잘못했고 그 설계를 시공사 직원도 제대로 잡지 못했고 또 현장에 있는 감리나 CM도 공사 단계에서 걸러지지 못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약간 좀 어처구니 없는 그런 상황들이 이제 나중에 벌어지게 되는데요. 그래서 몇 가지 이제 그런 사례들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도면에 중공도면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냉수 순환 펌프들하고 흡수식 냉동기가 1대1 배관으로 이렇게 이제 연결이 되도록 되어 있거든요, 도면에. 근데 이제 현장에서 저희가 이제 살펴보니까 배관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1대1로 연결이 안 되어 있고 통합 배관으로 묶여져 갔어요. 이게 거리는 좀 떨어져 있죠. 이쪽에 이제 펌프 세대를 다 묶어서, 물론 여기 이제 AV 펌프가 하나 더 있습니다. 묶어서 한 배관이 가면서 냉동기랑 연결한 거죠. 도면이랑 다르게 시공이 됐는데 이거를 왜 이렇게 아무도 공사 중에 걸르지를 못했나 모르겠어요. 도면에는 이제 이렇게 직접 1대1로 연결을 하게 해서 이 냉동기 돌아갈 때는 요 순환 펌프만 돌고 이 냉동기가 돌아갈 때는 이 순환 펌프만 돌도록 그렇게 이제 원래는 설계가 됐던 것인데 시공이 이렇게 된 것이죠. 지금 이제 메인 배관이 이렇게 오면서 흡수식 냉동기들을 그 메인 배관에서 이렇게 하나씩 따주고 있고요. 펌프 토출 측의 배관도 이렇게 다 묶여서 흡수식 냉동기 쪽으로 가도록 그렇게 이제 설계가 됐어요. 근본적으로 이제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쪽에서 그 흡수식 냉동기가 이제 한 대만 가동을 하면 자동 제어상에서는 펌프 하나만 가동되도록 그렇게 되죠. 냉수 순환 펌프 한 대 돌고 이제 냉각수 순환 펌프 한 대 돌고. 근데 이 물이 이렇게 가서 요 흡수식 냉동기로만 가면 좋은데 나머지 것들도 그 아무런 그 이쪽에 유량을 컨트롤 해줄 수 있는 밸브가 없어요. 그냥 수동 밸브만 설치가 돼 있다 보니까 나머지 쪽으로도 유량이 흐르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 펌프 한 대가 가동되면서 이 펌프 한 대 가동 유량이 다 3분의 1로 3분의 1식으로 이렇게 다 나눠지다 보니까 이 가동되고 있는 냉동기에서는 유량 부족으로 인한 저유량 알람이 뜨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할 수 없이 펌프를 2대 돌리거나 3대를 돌려서 최소 2대 이상을 돌려야만 흡수식 냉동기 한 대를 가동하게 되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생기고 있더라고요. 이런 경우에는 여기에 그 전동 밸브를 달아야 되겠죠. 뭐 공급 측이든 환수 측이든 뭐 입구나 출구 측 상관없이 어느 쪽 한쪽에 이 밸브를 전동 밸브를 설치를 해서 이 냉동기가 가동되면 이 전동 밸브만 열려서 이 펌프의 유량이 이쪽으로만 순환되고 나머지 전동 밸브들은 닫혀 있어서 나머지 냉동기 쪽에는 유량이 순환되지 않도록 해야만 이렇게 이제 한 대 한 대씩 이게 가동이 가능하겠죠. 뭐 배관이 이렇게 됐다고 하면 여기 이제 전동 밸브가 있었어야 되는데 전동 밸브 자체도 이제 나중에 설치를 안 한 상태에서 물어보니까 또 하자 기간이 벌써 지났어요. 그래서 하자 처리하기에도 좀 어려운 상황이고 그래서 어쨌든 뭐 지금 건물주가 본인들의 비용을 들여서 고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시공을 잘못해서 이제 유지관리하는 측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요. 이런 경우도 굉장히 좀 많이 있죠. 밑에서 이제 냉동기하고 냉각수 순환 펌프가 이제 2대가 있는데 옥상에도 냉각탑은 이제 2대가 있어요. 2대가 있지만 이 배관을 따로따로 올라가면 좋은데 따로따로 올라가자니 이제 뭐 입상 파이프 샤프트 공간도 좀 협소하고 일단 배관 공사비가 많이 늘어나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통합 배관으로 묶어서 2대의 그 냉각수 배관을 묶어서 올라가서 이제 옥상에서 따주게 되는데 옥상에서 이렇게 각 그 냉각탑을 연결해 줄 때 이쪽에 이제 아무런 유량을 제어해주는 밸브가 없다 보면 당연히 유량 쏠림 현상이 생기게 되겠죠. 그래서 그 냉동기를 뭐 예를 들어 이제 한 대만 이렇게 이제 가동을 하더라도 그래서 냉각수 순환 펌프는 이제 한 대만 가동되죠. 이쪽에 냉각수 순환 펌프 가동이 안 되고 그렇게 해서 유량이 냉각수가 옥상으로 올라가게 되면 양쪽에 그 냉각탑에 냉각수가 순환되게 되고요. 자동제어에서는 이제 이쪽 냉각탑에 팬만 가동되도록 그렇게 연동 제어를 하죠. 결국은
유량은 양쪽 냉각탑으로 다 떨어지는데, 냉각수는 떨어지는데, 송풍기가 한쪽에 냉각탑만 돌아가니까 절반밖에 냉각을 못 시켜주죠. 그 냉각수의 온도가 32도까지 한여름엔 잘 안 떨어지는 그런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통합배관으로 올라갔을 경우에는 반드시 이쪽에 전동 밸브가 있어야 돼요. 각 냉각탑마다 전동 밸브가 있어서 원칙적으로는 냉각탑의 그 공급과 출구, 입구와 출구 쪽에 모두 전동 밸브가 있어야 되는데, 뭐 이렇게 양쪽이 다 설치한 경우도 이제 있지만, 대체적으로 이제 공사비의 문제나 이런 것 때문에 한쪽만 설치하는 경우가 많아요. 다니다 보면 이쪽에 밑에 수조 쪽에 설치한 것보다는 위쪽에 냉각탑의 입구 쪽에 상부 쪽에 물이 떨어지는 쪽에 설치하는 게 유량 제어가 좀 잘 되는 것 같아요. 이제 냉각탑에 밑에서 이제 그 공통관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도 있고 또 이렇게 흡입배관이 또 연결되어 있는 부분도 있다 보니까 위에서 떨어지는 양을 제어해 주는 게 냉각탑 수조의 이제 물넘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서는 훨씬 좀 그 난 상황인 것 같더라고요. 밑에만 그 전동 밸브 설치한 경우에는 물넘침이 생기는 경우들을 제가 이제 좀 종종 봐요. 어쨌든 반드시 이렇게 통합배관으로 올라갔을 때는 전동 밸브가 설치되어야 되는데 전동 밸브를 빼먹는 경우가 생각보다 꽤 있습니다. 뭐 저런 경우에는 할 수 없죠. 냉각탑 팬을 또 두 대를 동시에 돌려야 되니까 불필요하게 이제 동력의 낭비가 생길 수가 있죠. 보일러도 마찬가지인데요. 이것도 저희가 얼마 전에 이제 에너지 진단을 갔다 왔던 데인데, 온수 보일러예요. 난방용하고 이제 급탕용으로 그 온수 보일러들이 열몇 대 꽤 많이 설치가 돼 있었는데, 이렇게 온수 순환 펌프는 그 인버터를 달아서 이제 인버터 제어를 하고요. 보일러가 이제 난방용으로 7대가 설치됐는데, 아무런 제어 장치들이 없어요. 보일러 쪽에 유량이나 유량을 제어해주는 아무런 밸브들이 없다 보니까 뭐 예를 들어 이제 난방 순환 펌프는 한 대만 가동을 해서 인버터로 제어를 하더라도 여기서 나온 유량이 모든 보일러에 다 공급이 되죠. 이렇게 되니까 이제 그 펌프가 하나 돌아갔을 때 그 유량이 7분의 1로 줄어서 이제 각 보일러로 가게 되는데, 물론 여기에도 이제 정유량 밸브나 이런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뭐 7분의 1로 균등하게 가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그렇게 상당히 적은 양의 유량으로 분배가 돼서 가다 보니 이렇게 만약에 예를 들어 온도 조건이나 어떤 조건에 의해서 보일러가 두 대가 가동된다고 하면 이 보일러에는 자기 필요한 전격 유량의 7분의 1만 순환되고 있기 때문에 조금만 점화가 돼서 이제 가동이 되면 바로 그 설정 온도까지 도달해서 보일러가 꺼지게 되죠. 그러니까 잦은 기동정지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가열은 또 충분히 안 되죠. 보일러는 7대 있지만 정작 2대만 가열되고 나머지 5대는 그냥 물이 통과만 하는 상태라서 난방수의 가열도 충분하게 되지 못하고, 물론 나중에 이제 뭐 온도가 그렇게 맞춰주지 못하면 나머지 보일러도 순차적으로 돌겠지만, 불필요하게 여러 보일러가 동시에 돌았다 꺼졌다 하는 그런 상황들, 잦은 기동정지 상황들을 만들게 되고요. 이런 잦은 기동정지가 발생하게 되면 보일러 효율이 굉장히 낮아져요. 저희가 성능 점검하면서 보일러 그 효율을 이제 측정을 해보면, 관료 보일러 같은 경우 보일러 효율이 좀 굉장히 낮게 나오는 경우가 많은데요. 가동됐다가 한 1, 2분 정도만 있으면 바로 꺼지고, 또 1, 2분 후에 다시 또 가동됐다가 또 1, 2분 정도만 점화되면 바로 또 꺼지고, 이런 식으로 부하가 적을 때는 잦은 기동정지를 하게 되고, 그런 경우에는 효율이 뭐 5, 60% 정도 밖에 나오지 않거든요. 기동정지가 잦으면 잦을수록 그 프리퍼지하고 애프터퍼지, 그 다음에 또 점화되는 순간에서부터 이제 몇 초간의 수초가 한 10여 초 가까이, 그 다음에 소화되는 불이 꺼질 때 그때도 또 한 10여 초 가까이는 공기비나 이런 것들이 흔들리면서 가스하고 이제 공기비가 흔들리면서 불완전 연소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배기가스 성분 측정을 해보면 그렇게 나오거든요. 연료 손실이라든지 열 손실이 굉장히 많이 생기기 때문에 보일러에서 잦은 기동정지가 생긴다는 것은 굉장히 열 효율 입장에서는 불리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저렇게 어쨌든 뭐 이렇게 통합 펌프를 두고 인버터 제어를 하고 뭐 이런 건 좋은데, 그렇게 될 것 같으면 보일러마다 정유량 밸브하고 그 전동 밸브가 반드시 설치가 됐어야 돼요. 이게 이제 설치가 안 되다 보니까 저렇게 보일러의 잦은 기동정지 또는 제대로 충분히 가열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들이 생기는 거죠. 이렇게 전동 밸브하고 정유량 밸브가 있으면 자기 가동되는 보일러에 전동 밸브만 열려서 펌프의 모든 유량이 이 가동되는 두 대의 보일러 쪽으로 순환하도록 해서 제대로 가열이 되도록 하고, 또 유량이 충분하니까
전격 유량이 흐르니까 보일러든지 한번 점화 붙으면 최대한 그 긴 시간 동안 연소가 지속되어서 이제 열 손실이 그 최소화되도록 그렇게 운전이 가능하겠죠. 온수 보일러 같은 경우도 이제 이런 경우가 있는데요. 이것도 뭐 얼마 전에 점검을 갔다 왔던 현장인데 거기도 이렇게 돼 있어요. 이제 2회로식의 온수 진공온수 보일러라서 난방 순환 펌프도 있고 급탕 순환 펌프도 있고 보일러가 이제 2대가 설치됐는데 여기에 아무런 유량 제어하는 밸브나 장치들이 없어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난방 순환 펌프가 하나만 가동되더라도 이 온수가 보일러 2대 모두 다 이렇게 이제 순환돼서 나오게 되죠. 결국 유량이 이제 반반씩 들어가다 보니까 보일러는 한 대만 가동하고 난방 순환 펌프 한 대 가동하더라도 가동되는 보일러가 잦은 기동 정지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보일러하고 난방 순환 펌프가 연결될 때 개별 배관으로 연결되지 않고 이렇게 통합 배관으로 연결돼서 나누어서 연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입구나 출구 쪽 둘 중에 한 군데에는 반드시 전동 밸브가 설치가 돼야 돼요. 그 전동 밸브가 설치가 돼서 가동되는 보일러의 그 전동 밸브만 열리고 나머지 가동되지 않는 보일러의 전동 밸브는 이렇게 닫히도록 해서 가동되는 보일러가 장시간 자기 전격 유량으로 가동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게 좀 필요하고요. 지열 히트 펌프에서도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많은데 지열 히트 펌프는 조금 더 훨씬 더 많아요. 냉동기나 보일러 쪽보다 좀 이런 경우가 굉장히 좀 많은데 여기도 이제 이쪽에 지열 브라인 순환 펌프 쪽에는 이렇게 이제 브라인 순환 펌프하고 그 지열 히트 펌프를 1대1로 이렇게 다 연결을 했어요. 연결을 했는데 2차 측에 냉온수 순환 펌프 있는 쪽에서는 냉온수 순환 펌프를 또 뭐 지열 히트 펌프가 수량이 많은 경우가 많다 보니까 통합해서 이제 냉온수 순환 펌프를 두고 인버터 제어를 한다든지 이렇게 하고요. 배관들을 묶어서 이제 지열 히트 펌프 연결을 할 때 수량이 맞지 않으니까 이쪽 각 히트 펌프마다 유량을 제어할 수 있는 정유량 밸브하고 그다음에 가동되는 히트 펌프만 유량이 흐를 수 있도록 유량을 제어해 줄 수 있는 투웨이 컨트롤 밸브가 있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설치가 안 되다 보면 순환 펌프가 한 대만 도는 경우에도 그 유량이 5분의 1 가량으로 그 정도로 이제 분배가 돼서 흐르다 보니까 가동되고 있는 히트 펌프에서는 지속적으로 그 알람이 뜨게 되죠. 이 지열 히트 펌프의 그 플로 센서, 플로 스위치, 뭐 옛날 플로 스위치 썼고 요즘 이제 전자식 차압 센서를 이용하는 경우가 좀 많은데 어쨌든 굉장히 좀 예민하게 돼 있어요. 터보 냉동기나 이런 것처럼 쉘앤튜브 타입의 열감기가 아니라 지열 히트 펌프는 대부분 이제 판형 열감기가 들어가 있다 보니까 조금만 유량이 안 맞으면 잘못하면 동파가 날 수 있거든요. 냉매 제어나 냉온수의 순환 유량이 조금이라도 줄어들게 되면 바로 판형 열감기 동파가 나다 보니까 플로 스위치 알람 뜨는 감도가 굉장히 좀 예민하게 되어 있고 그래서 여기서 유량이 조금만 부족해지면 바로 알람이 떠버리죠. 그래서 할 수 없이 히트 펌프는 하나나 2대만 돌더라도 냉온수 순환 펌프를 2대 다 돌려야 되는 그런 경우가 비일비재해요. 다니다 보면 이렇게 돼 있는 경우는 뭐 거의 그렇게 운전할 수밖에 없고요. 여기 인버터를 달아놔도 인버터 헤르츠를 항상 60Hz로 고정해 놓고 쓸 수밖에 없어요. 줄였다면은 이제 바로 이쪽에서 수시로 알람이 뜨고 동파가 나거나 이런 문제들이 생기다 보니까 그래서 이렇게 냉온수 순환 펌프를 통합 펌프로 사용할 경우에는 반드시 각 히트 펌프마다 유량하고 그 유량 제어를 해줄 수 있는 정유량 밸브하고 투웨이 컨트롤 밸브를 단다든지 아니면 이 두 가지 기능을 다 가지고 있는 이제 복합 밸브를 달아서 가동되는 지열 히트 펌프 쪽에 제어 밸브만 열리고 나머지 가동되지 않는 히트 펌프의 밸브들은 차단되도록 해서 그런 저유량으로 인한 알람이 뜨지 않도록 해야만 이 냉온수 순환 펌프의 그 제어도 원활히 되고요. 인버터도 적극적으로 낮은 헤르츠까지 필요한 유량까지 이제 낮춰서 에너지 절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돼야 되겠죠. 지금 이제 지열 히트 펌프에서 이런 문제가 많은 거는 이런 것 때문에 그렇죠. 여기까지 설계는 지열 쪽의 설계는 지열업체가 하고 이쪽에 냉온수 순환 펌프부터의 설계는 설계 사무소에서 설계를 하다 보니까 이쪽도 이제 마찬가지로 이쪽에 지열업체처럼 1대1로 하는 게 제일 무난한데 어쨌든 뭐 1대1로 하다 보면 시스템이 복잡해지고 비용도 많이 발생하게 되다 보니까 이런 게 이제 설계를 따로따로 하면 어쨌든 이거를 설계 사무소에서 문제가 없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했어야 되는데 제대로 공사 단계에서 어느 누구도 제대로 거르질 못한 거죠.
뭐 저렇게 이제 그 히트 펌프가 한 대만 가동되더라도 순환 펌프를 이런 상태에서는 순환 펌프를 항상 두 대를 다 가동시켜야 돼요. 히트 펌프가 몇 대가 가동되더라도 순환 펌프를 한 대만 가동시키면 그 한 대분의 유량이 또 그나마 5분의 1로 이렇게 나눠서 들어가니까 뭐 무조건 알람이 뜨게 되죠. 그래서 무조건 네모스 순환 펌프를 두 대를 항상 가동해야 되는 이런 이제 상황들을 많이 자주 보게 되고요. 이렇게 이제 복합 밸브라든지 수액 컨트롤 밸브, 점유량 밸브 이런 걸 좀 설치를 하게 되면 필요한 만큼만 이제 펌프를 가동하면 되고요. 거기에 맞춰서 가동되는 히트 펌프 수량만큼 또 전동 밸브도 열려서 이렇게 펌프 동력비를 절감할 수 있도록 개선 의견은 저희가 저렇게 주고 있는데 이것도 나중에 비용이 만만치 않죠. 이 밸브들 설치하는 비용, 그 자동 제어 비용 이런 것들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뭐 저희가 이제 개선 의견은 계속 저렇게 주고는 있습니다만은 이것도 이제 올해 또 성능전 가면서 봤던 현장이고요. 이것도 이제 보면 네모스 수란 펌프가 세대가 돼 있죠. 네모스 펌프 세대 돼 있고 인버터가 다 설치돼 있어요. 이쪽에는 이제 지엘 히트 펌프인데 지엘 히트 펌프를 이렇게 이제 두 대씩 배관을 이렇게 묶었어요. 두 대씩으로. 이렇게 이제 두 대씩 묶어서 이제 펌프 세대랑 이렇게 해서 이제 펌프 원래 계획은 그렇게 됐겠죠. 이렇게 이제 한 대씩 연결해서 쓰려고 이제 생각은 했을 텐데 여기에도 이제 이쪽에 아무런 제어할 수 있는 밸브가 없어요. 밸브가 없다 보니까 두 세트를 지어리트 펌프를 돌리고 펌프 하나를 가동을 했죠. 이 펌프 한 대의 유량이 이제 돌아와서 이쪽에서 이제 3분의 1로 갈라지죠. 3분의 1로 이렇게 갈라지다 보니까 여기서는 뭐 무조건 저희랑 알람이 뜨게 되죠. 그래서 이쪽에 지어리트 펌프를 한 대 가동하더라도 이쪽에서는 펌프를 최소 두 대나 세 대를 가동해야 되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생기고 있는 그런 상태였어요. 그래서 여기에 전동 밸브를 하라고 이제 이렇게 의견을 줬는데 저희가 성능전 갔을 때 그 전에 이제 하드자인 기간이 끝났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관리 주체 쪽에서 공공기관이었는데 어쩔 수 없이 이제 비용을 들여서 추가로 이렇게 설치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들이 유사한 상황들이 생각보다 상당히 많이 있어요. 아주 간단한 문제고 복잡한 내용도 아닌데 왜 이런 문제들이 자꾸 반복적으로 생기는가 모르겠어요. 설계사나 시공사나 현장에 감리나 CM들 이렇게 걸릴 수 있는 여러 인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시공상의 하자, 저희가 명백한 하자라고 봐야죠. 정상적으로 장비를 가동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불필요하게 에너지 펌프 동력비가 계속해서 낭비가 되고 있고 장비의 운전이 불안정하게 되고 있고 너무 안타까운 상황들이 많이 보게 됩니다. 이런 부분들이 하여간 최대한 좀 앞으로는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